안녕하십니까, 한상호입니다. 목소리가 좀 잠겨있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5시입니다. 5시. 알람을 10시에 맞춰놨는데 10시에도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알람은 꺼놔야겠네요. 어차피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시간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날이어서 커피를 많이 마신 건지 생각해보니까 오늘 커피 2잔에 녹차에다가 제로콜라 이렇게 마셨네요. 좀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새벽 5시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화장실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 일을 하는 게 좀 기분이 좋아요. 좀 들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들떠 있고 좀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인간적으로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지금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저랑 함께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인격적으로나 뭐 실력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적으로나 다 좋으신 분들이고 매력이 있고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괴로움이 없어요. 그게 지금 가장 제가 기분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있었던 뭐 여러 조직들이 있지만 일단 행복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내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지켜주니까 나도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나도 감정적으로나 뭐 육체적, 정신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많이 좀 힘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은데 돈인 것 같아요. 돈. 돈을 내가 일한 것보다는 괜찮게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내가 일한 것보다 괜찮게 받고 있다. 이게 주는 느낌이 내가 꽤 지금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사람한테. 일종의 자기 효용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조직들은 제가 알기로 꽤나 넉넉하게 그 구성원들한테 다 주거든요. 그리고 복지나 아니면은 그런 근무 환경도 상당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도 여기 있는 구성원들 전부 다 꽤나 자기 효용감을 느끼면서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우받고 인정받고 있으니까 조직 내에서. 그리고 내가 이런 거에서 이 정도 일을 했는데 이 정도 받으면 괜찮은 거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는 것 같고 그건 제 그냥 상상이지만 일단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분야에 속해 있냐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속해 있는 분야는 되게 엣지 테크놀로지잖아요. 기술 중에서도 가장 최신 기술을 다루는 조직이다 보니까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는 게 엄청 빨라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구성원들 전부 다가 내가 뒤처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받을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뭐 AI 툴 같은 거 소개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저는 살면서 제가 뒤처졌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뒤처졌다?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시장에서 뒤처지진 않았다. 뒤처진 게 아니라 오히려 어, 앞서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사람에게 근본적 욕망을 차지하는 세 가지를 다 해소해 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는 너무 사회적 동물이니까 인간이 아주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로 꽤 괜찮은 수준의 어떤 벌이, 이게 벌이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일한 것 대비 꽤 괜찮다 라는 것은 자기 효용감이나 그리고 생존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요소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저희 업계에서 있는 분들 중에 미래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래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미래를 준비하죠. 계속 변화되는 것들, 툴들, 아니면은 어떤 트렌드. 그리고 저희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걸 새로 시도해 봤는데 이게 꽤 괜찮거나 또는 이거는 좀 안 좋았다나,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공유를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어떤 제품이 좋았다? 좋았다면 왜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엄청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조직에서 꼭 속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좋은 사람들이 있는 조직. 두 번째, 여러분이 일한 것보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익을 주는 그런 조직.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업계에서 절대 뒤처질 일은 없다 라는 그 느낌을 주는 조직. 이 세 개, 이 세 개가 있으면은 별로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것 같아요. 회사가 좀 싸한 회사가 있어요. 싸한 회사. 회사를 다니고는 있는데 이 회사가 비전이 있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제 옛날 회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양적으로는 막 성장하는 시기가 꽤 있었으니까 좋았지만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좀 많이 미흡한 점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 그걸 구성원분들도 충분히 느꼈을 것 같아요. 이 미숙한 대표고 또 미숙한 그런 회사고 신생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꽤나 불안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 운영이 힘들어졌을 때 또 아니면 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막 그럴 때 이제 중간에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조직을 저는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플렉스웹 시절에는 만들고 싶었지만 실패한 거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감을 주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라 학원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곳이다라는 그런 말이 많은데,
정말 좋은 회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예를 들어서 좀 나보다 경력이 적은 친구가 있다 그러도 그 친구한테 배울 게 많아요. 어떨 때 배우냐? 그 친구들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좀 설명해 달라. 아니면 뭐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걸 설명해 주는 입장에서 이상하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좀 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약간 따끔한 거죠. 그럼 나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게 되고, 나보다 경력이 짧은 친구가 나에게 가르쳐 주진 않지만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약간 나한테 가벼운 회초리를 때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작동될 수 있는 거죠. 전 그런 문화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정말로. 실력이 없으면 애초에 아예 그냥 대전제가 무너진 거예요. 실력이 없는 조직에서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좋은 급여를 계속 줄 수가 없겠죠. 실력 없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실력 없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우리 회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잖아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요.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건 아니다 라는 느낌을 구성원들이 받을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팩터가 모두 만족하면은 사실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 낮아진 스트레스 레벨만큼 나한테 스트레스를 더 줘도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나한테 좀 더 스트레스를 주고 일을 시켜도 내 스스로한테 별로 압박감이 안 생기는 거죠. 별로 괴롭지 않아요. 힘든 점이 덜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최근에 몇 분 있는데, 그 존경하는 분들을 언제 존경하게 됐냐면, 첫 번째로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조직에서 대장은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이 투명하고 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잘 풀어가는 그 능력, 그게 정말로 어려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큰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일수록 그게 되게 힘들어져요. 저도 그런 걸 잘 못했는데, 근데 저보다, 그런 모습들, 그런 인품을 담으신 분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저런 분들이 정말 리더다. 저런 분들을 좀 더 본받고 싶다. 그래서 본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팩터네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팩터. 본받고 싶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인간의 운명은 언제 바뀌는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운명이 바뀔 때. 태어나는 순간? 사실 태어나는 건 엄청 중요한 거긴 하죠. 뭐 금수저, 흙수저 뭐 그런 얘기 하니까. 근데 만나는 사람이 바뀔 때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퍼스널리티도 달라지고 내가 뽑아내는 아웃풋도 달라지고 내가 갖고 있는 사고관이나 아니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다 바뀌어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아마도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영향을 안 받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그런 것들 있죠. 그거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받았을 거고, 온라인 상에서도 그 정도의 영향력이 계속 생겨요, 사람은. 근데 오프라인에서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또는 함께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결정은 내가 뭘 사고 내가 뭘 먹고 그런 게 아닌 거죠.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선택이 될 겁니다. 다른 선택은 그것보다는 아마 우선순위가 낮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마 또 제일 중요한 선택은 내가 누구와 지낼 것이냐, 내가 어떤 캐릭터의 사람들하고 지낼 것이냐. 저는 개발자랑 있는 게 제일 잘 통해요. 개발자들 특유의 약간 그 내재된 내향성과 약간 찐따스러움도 좋아하고 너드스러움도 좋아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는 이런 공통의 취미와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길을 택한 게 상당히 만족스러운 사람인 거죠. 근데 길을 방황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할 수 있어요. 개발자는 됐는데 개발자로 살아보니까 개발자들이 그 성품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스타일이나 이런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들의 문화도 잘 안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개발자로 지내는 게 쉽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를 사실 우리가 조금 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필터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간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뭐 카카오톡 다 사용하시겠지만 저는 카카오톡에 친구 목록을 싹 다 숨겨버렸어요. 숨기고 지내다가, 그러니까 0명인 거예요. 친구 목록이 보여지는 게 0명. 그랬다가 이제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채팅방을 만들 때 숨긴 친구면 메시지를 못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만 그 복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남더라고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딱 남기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뭘까요? 제가 먼저 연락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인즉슨 딱히 제가 관계를 그분들하고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먼저 말을 걸 이유도 없고 뭐 생일을 축하해 줄 이유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 정도의 관심을 줄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해서 필터링 돼서 그 필터링된 관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니까.
질 좋은 친구, 질 나쁜 친구 이렇게 친구의 급을 나누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만 안 좋은 행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막 걸어 다닌다든지, 소위 말해 길빵하면서 다닌다든지, 아니면 막 같이 다니는데 뭐 가래침을 막 뱉고 다니거나, 그리고 뭐 지나가는 여성들한테 막 이상한 말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당연히 나도 영향을 받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특히 이제 B2B를 할 때가 많아요. 기업 간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기업 간 거래를 할 때도 매번 느낀 게, 그냥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때만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로 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의 차이나 목표의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의 정의가 있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제품의 정의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좋은 제품의 정의가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서도 서로가 좀 아쉽죠.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한쪽이 만족하면 한쪽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빛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저하고 시너지가 생기는 분들하고 좋은 비즈니스를 해서 그 비즈니스를 계속 키우는 게 저한테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고 합리적인 선택이고, 최대한 나하고 어떤 철학적으로든 제품에 대한 가치관이든 뭐 여러 측면에서 안 맞는 사람하고 자꾸 어거지로 붙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한참 회사 운영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그 사이클을 굴려야 돼요. 직원들을 뽑는다는 거는. 근데 그 사이클을 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되고 원치 않는 계약도 맺어야 돼. 원치 않는 사람들하고. 왜냐? 회사를 그냥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스스로한테 많이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철학에도 맞지 않고 그냥 돈 되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거야? 스스로 되뇌이는 거죠. 그냥 다 잘라. 돈 나가는 게 걱정되면 지금 일하는 애들 다 잘라버려. 다 자르고 비상경영 해. 내가 더 고생하지 뭐. 정말 마음 맞는 친구만 남기자. 그랬으면은 아마 플렉스 앱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반대 선택을 했죠. 첫 번째로 뜻이 안 맞는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 철학이 다른 사람, 사실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모조리 이제 배신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어, 일을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냥 품고 가자.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품고 가보자. 약간 나하고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을 해결해낼 수 있으면은 이 정도 상황을 이겨내면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었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하고 딱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하고 함께 일하면서 트러블이 한 번도 안 생기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갈등이 생긴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인생은 그런 여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나하고 잘 맞고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 나가는 숙제가 있는 거고, 이걸 꼭 일로만 볼 필요는 없죠. 여러분의 친구 중에도 그럴 거예요. 친구가 많이 있지만 어떤 친구는 나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데 어떤 친구는 묘하게 나를 좀 착취하는 그런 친구도 있겠죠. 같이 살 배우자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 인류 내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결혼.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은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구독해 주셔서 이 유료 그거를 구독하고 계신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저 말고도 뭐 다른 유튜브도 많이 구독하시겠지만 그것도 다 여러분들의 운명에 지금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계하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정신 사납게 하고 좀 마이너스로 이끄는 사람들을 최대한 눈에서 없애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카카오톡에서도 다 그냥 숨겨버리고, 그리고 불필요한 대화는 하질 않고요. 그런 거죠. 왜? 나를 위해서. 그게 그렇게만 하고 살아도 충분해요. 충분한 것 같아요. 정말로 충분해요. 넉넉해요. 아마도 대부분은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해도 막 아싸가 될 정도로 가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먼저 연락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하고 다 빼버리면 그거야말로 진짜 위기겠죠. 네,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좀 제가 왜 스트레스를 요즘 좀 덜 받고 사는지 얘기를 했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고 저런 날도 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옛날에 그런 좀 여러 형태의 괴로운 순간들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상황을 좀 당연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왜 느끼냐면,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좋은 상황이 와도 그게 좋은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나쁜 회사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좋은 회사를 다닐 때 이게 진짜 좋은 회사인지 평범한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구분할 기준이 없어요. 구분할 기준이 없어요. 애인을 한 명만 만들어 본, 평생 한 명만 만들어 본 사람은 이 애인이 괜찮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비교 대상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감사함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잘 정하십시오. 어떤 걸 구독할지 잘 정하시고요.
저를 구독해 주신 건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사실 때 다른 그 어떤 선택보다 1순위로 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1순위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고민될 땐 사람이다. 비슷한 옵션인데 고민될 땐 사람이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비중을 두시면 아마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